너희 내 진짜 자식 아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민강유통이 통째로 뒤집힌 날입니다. 민두식은 도시 외곽에 있는 모태주 지인의 별장에 숨겨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문태경이 가져오는 회사 소식만 들여다봤습니다. 민경채, 비상이사회 장악, 스텔라 장,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 제목만 봐도 흐름이 보였는데요. 루시아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 둘이 합쳐지니 속도가 빠르네요. 내가 초반에 겪었던 방식 그대로예요. 먼저 자르고 나중에 이유 붙이고. 민두식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내가 키운 방식이니 닮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도 민두식 눈빛에는 이상한 기세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문태경이 눈을 좁혔습니다. 주거래 은행 쪽입니까? 그래. 회장실 서랍보다 더 깊이 숨겨둔 게 있지. 민두식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문태경과 모태주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모태주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신분으로 보관한 금고함이면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 쪽에서 후견인 지정 움직임이 있었으니 서류가 조금이라도 늦게 접수되기 전에 먼저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건 문태경과 모태주 그리고 민두식이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 의심 섞인 눈길을 보냈지만 민두식이 힘겹게 신분증을 내밀자 금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회장님. 잠시 뒤 철문 안쪽에서 작은 금고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 손을 대신해 금고함을 책상 위에 올렸고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 뚜껑을 여는 순간 낡은 봉투 몇 개와 두꺼운 종이 묶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위에 올라온 게 병원 진단 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다. 그 아래에는 지분 비율이 정리된 문서와 자녀들 이름이 적힌 여러 자료가 차례로 들어 있었는데요. 민두식이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었습니다. 민경채, 민지섭, 민수정, 민세리.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한편 민경채는 전격적으로 공동대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스텔라 장과 함께 민강유통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사회를 꽉 묶어 두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어디선가 튀어나와도 바로 자리 빼앗기지 않게 눈먼 주주들부터 사전 장악해 둬야 돼. 경채와 스텔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시 주주 모임이 다시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대강당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문태경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루시아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휠체어를 끌어내렸는데요. 그 위에는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민두식이 담요를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문태경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말 한 번 꺼내면 다시 못 집어넣습니다. 민두식이 담요 끝을 움켜쥔 채 답했습니다. 숨기고 살다가 이런 꼴이 났다. 이제 와서 또 덮으면 내 죄만 한 번 더 짓는 거지. 셋은 그렇게 민강유통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안에서는 민경채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상태고 그 뜻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스텔라장 이사와 함께 뒷문이 열리며 웅성거림이 올라왔습니다. 공 실장이 제일 먼저 그 장면을 보고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시선이 한꺼번에 뒤로 쏠렸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가 휠체어를 미는 모습, 그 위에 앉아있는 민두식. 경채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갔습니다. 저게 어떻게? 스텔라도 처음으로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단상 아래까지 휠체어가 다가오자 민두식이 마이크를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는데요. 내 장례를 벌써 2번이나 치렀다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입으로 한번 말해보려고 왔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후계 선언하겠다는 얘기 들었다. 근데 말이야. 그 전에 먼저 이 집안 족보부터 바로잡고 가자. 민두식이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진단 종이를 꺼내 문태경에게 건넸고 문태경이 대신 읽었습니다. 환자명 민두식. 정액 검사 결과 무정자증. 자연 임신 가능성 없음. 곳곳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민두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나 혼자만 알고 묻어두고 살았다. 문제는 그때부터 이 집안에 들어온 애들이지. 그는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민경채. 경채가 이를 악물며 일어섰습니다. 네가 내 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본처와 내 비서였던 공 실장 사이에서 나를 붙잡기 위해 만든 합의 덕분에 내 장녀가 된 거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공 실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 실장, 내가 제일 잘 알지? 경채가 누구 배에서 나왔는지. 경채 시선이 공 실장을 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공 실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민두식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섭. 지섭이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너는 입양문서 정식으로 밟고 들어왔다. 내가 내게 서운한 건 없다. 다만 네가 내 성을 달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를 당연히 받으려는 생각은 이쯤에서 접는 게 좋겠다. 지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정. 수정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잘못과 죄책감이 데려온 애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가 줄어든 건 아닐 거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만은 분명히 하자. 너를 끌어들인 건 나고 이 집안의 칼날이 내게 향하게 만든 것도 나다. 그래서 후계 싸움에서 너까지 또 피 흘리게 할 생각은 없다. 수정은 입술을 깨문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두식 시선이 세리에게 옮겨갔습니다. 민세리. 이름이 불리자 세리가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요. 네가 제일 마지막이다. 민두식이 잠시 세리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루시아. 대강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루시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루시아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단상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리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민두식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모를 거다.
나도 한동안은 짐작만 하고 넘겼다. 그는 무릎 위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다. 내가 쓰러지기 전에 확인해 둔 게 있다. 봉투 위에는 민세리 백설이 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채와 스텔라. 눈이 동시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버지? 경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두식은 경채를 힐끗 보더니 봉투를 굳게 쥔 채 말했습니다. 세리야, 네가 평생 왜 나만 이 집에서 동떨어진 느낌이지? 그렇게 느끼며 살았을 거다. 이제는 알려줘야겠다. 잠깐의 정적 뒤에 민두식이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내 친엄마는 루시아 백설이다. 순간 대강당 안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뭐라고요? 루시아 눈도 커졌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모두 앞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다시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요. 경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들어온. 입 다물어라, 경채야. 민두식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네가 모른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 그는 봉투를 펼쳐 안쪽 종이를 잠깐 보고 다시 접었습니다. 이 결과가 틀렸다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았겠지. 세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 가장자리에 겨우 몸을 붙잡고 섰습니다. 그러면 전 지금까지 말끝을 잇지 못했고 루시아가 그 옆에 섰습니다. 세리야.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에 가까운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듣기만 해. 민두식은 마이크를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지 이해할 거다. 나는 내 피를 이을 수 없는 몸이다.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온 4명의 아이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들였다. 그 결과가 뭔지는 앞줄에 서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알겠지. 그가 경채와 스텔라 쪽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민경채. 경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영리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김선재와 손잡고 백설이 딸 백미소 건을 건드린 것부터 회사 안에서 필요 없는 이들을 잘라내고 자리 챙긴 것까지 다 보고받았다. 백미소 이름이 나오는 순간 루시아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두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회사를 키우는 재능은 있다. 하지만 그 방식 그대로 두면 민강유통 간판만 남고 속은 전부 썩게 된다.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전부 제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만은 아니다. 그렇게 키운 내가 더 문제지. 그래서 지금 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거다. 민두식은 손을 들어 가방 안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내가 쥐고 있는 지분에 대한 정리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 둘이 벌인 꼴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다. 그는 세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리야. 세리가 불안하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너한테 이 집안을 맡기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다. 넌 내 기준으로 보면 제일 멀리 서 있던 애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 집을 버리지 않고 지켜본 인물도 너 하나더라. 세리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네가 떠나지 않고 버틴 것, 그게 다다. 민두식이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넌 내가 망가뜨린 두 인생의 교차점이다. 백설이, 넌 내 죄의 집합 같은 인물이다. 내 딸을 잃게 만든 인물도 나고 내 둘째 딸을 남의 집 막내로 만들어 놓은 인물도 나다. 루시아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줘야겠다. 내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민강유통 지분, 이제 전부 민셀이 앞으로 넘기겠다. 대강당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경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저 애가 뭘 안다고. 스텔라도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지금 감정 섞인 결정은 회사 전체를 감정으로만 결정했으면 벌써 다 넘겨줬다. 민두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한 이유는 딱 둘이다. 하나는 민경채와 김선재가 벌인 짓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백미소 사건, 루시아 흔들려고 꾸민 판, 주주들 뒤에서 돈 굴린 내역까지 내가 눈 감고 있었던 건 맞지만 모르고 넘긴 건 아니다. 경채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집안에서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둘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나를 원망해도 끝까지 정면으로 부딪히고 들어온 루시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안 사이에서 치이며 자라면서도 마지막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세리. 민두식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정했다. 내 지분, 민강유통에서 내가 쥐고 있는 권한, 전부 민세리에게 넘긴다. 다만 그는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루시아, 네가 옆에서 붙어서 감시해라. 세리가 내 전철 밟을 것 같으면 그땐 가차없이 이 집안을 접어라. 나한테서 못 받은 보상, 그때 다 받아가도 된다. 루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리다. 민두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인물들한테 50년을 걸었더니 이 꼴이 났다. 이제는 피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각오가 된 쪽에게 남은 걸 넘기는 게 맞겠지. 세리는 그 자리에서 엉겁결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 자신 없어요. 이렇게 큰 걸. 루시아가 옆에서 세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짊어지자. 대강당 앞줄에서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셈을 굴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마지막으로 경채와 스텔라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쥐락펴락하던 민강유통은 오늘부로 끝이다, 경채야. 이제부터는 네가 짜놓은 판위가 아니라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값부터 하나씩 치르는 쪽으로 갈 거다.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